70세 넘으면 결국 99%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친구, 배우자, 함께 웃던 사람들이 떠난 자리는 말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남습니다. 두 번째,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 순간 느낍니다. 병원 가는 일이 일상이 됩니다. 세 번째,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섭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용돈은 줄 수 있어도 함께 밥 먹어줄 사람은 없다는 현실이 서글퍼집니다. 네 번째, 후회가 밀처럼 밀려옵니다.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내 말 좀 줄일 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다섯 번째,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실감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맞나 하고 말이죠. 혹시 지금 이 순간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박순자, 올해 72세입니다. 30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노년 환자분들을 봐왔지만 정작 제 자신이 늙어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65세 되던 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계단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앞이 흐릿해지면서 한 계단을 완전히 놓쳤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나도 늙었구나.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7년간의 연구와 직접 경험으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이 7가지 조건만 지키면 여러분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8명이 노후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실천하신 분들은 이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제가 찾아낸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는 7가지 조건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째, 몸이 20년 젊어지는 황금 운동법. 둘째, 뇌를 늙지 않게 하는 비밀 습관. 셋째, 평생 건강을 지키는 식단 원칙. 넷째,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드는 경제 전략. 다섯째, 외롭지 않은 인간관계 관리법. 여섯째, 질병을 예방하는 조기 발견의 기술. 일곱째, 정신 건강을 지키는 마음 관리 비법. 이제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죠? 첫 번째 조건, 몸이 20년 젊어지는 황금 운동법. 제가 65세에 넘어진 후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바로 운동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운동한 게 아니에요. 노년기에 맞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근육량은 30세부터 매년 1%씩 감소합니다. 60세가 되면 30대의 70%밖에 남지 않아요. 이게 바로 노년기에 자주 넘어지고 다치는 이유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제대로 된 운동을 하면 80대에도 50대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3일 황금 운동법을 소개할게요. 주 3회, 하루 20분, 한 가지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운동해요. 매일 하면 오히려 근육 회복에 방해가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회복 시간이 더 필요해요. 하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10분은 유산소, 10분은 근력 운동으로 나눠서 하세요. 한 가지 원칙은 바로 점진적 과부하입니다. 매주 조금씩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산소 운동은 빠른 걸음으로 시작하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적당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딱 맞습니다. 근력 운동은 맨몸으로도 충분해요.
의자에서 일어서기 앉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계단 오르내리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운동 전후 5분씩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관절이 경직되기 쉬우니까요. 제가 이 운동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안 차고 무거운 짐도 거뜬히 들 수 있게 됐죠. 체력 나이가 10살 젊어졌다는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다음에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조건, 뇌를 늙지 않게 하는 비밀 습관. 치매. 이 한 단어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85세가 되면 3명 중 1명꼴이에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뇌도 근육처럼 훈련하면 늙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뇌 젊음 유지법을 공개할게요. 첫째, 매일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하루 15분이면 충분해요. 새로운 언어, 악기, 요리 레시피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새롭다는 것입니다. 저는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71세에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뇌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정말 좋더라고요. 둘째, 손을 많이 사용하세요. 손은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손가락 운동, 서예, 뜨개질, 요리 등이 모두 뇌 건강에 도움돼요. 셋째, 사회적 교류를 늘리세요. 혼자 있으면 뇌가 위축됩니다. 친구들과 대화하고 동호회 활동하고 자원봉사도 좋아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들 때 뇌에서는 노폐물이 제거됩니다. 하루 7-8시간은 자야 해요.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실제로 이런 습관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릴게요. 저희 병원에서 80세 이상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5가지를 실천한 분들의 인지 기능이 오히려 향상되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김씨 할머니 사례입니다. 82세인데 매일 영어 공부를 하셨어요. 1년 후 뇌 MRI를 찍어보니 20대의 뇌와 비슷한 활성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운동하고 뇌 훈련해도 잘못된 식단으로는 건강한 노년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세 번째 조건, 평생 건강을 지키는 식단 원칙.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특히 노년기에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잠깐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노인들의 영양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단백질 부족으로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비타민 D 부족으로 골다공증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노년 황금 식단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원칙,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체중 1kg당 1.2g 필요해요. 60kg이면 하루 70g의 단백질이 필요하죠. 계란 2개, 생선 1토막, 두부 반모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세요. 우유, 치즈, 멸치, 시금치가 좋고 햇볕을 하루 30분 이상 쬐세요. 세 번째, 오메가3 지방산을 섭취하세요. 고등어, 삼치, 호두, 아마씨유가 뇌와 심장 건강에 도움됩니다. 네 번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블루베리, 시금치, 당근, 토마토 등 컬러풀한 채소와 과일이 노화를 늦춰줘요.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1.5리터 이상이 필요해요. 노년기에는 갈증을 잘 못 느끼니까 의식적으로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세요.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서 고혈압과 신장병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당분이 많은 음료, 과자도 줄이세요. 당뇨병의 원인이 되고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과도한 음주도 금물이에요. 일주일에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반병 이하가 적당해요. 실제로 이 식단 원칙을 지킨 환자분들의 변화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혈압이 정상화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면역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이 식단을 1년간 실천한 결과 당화혈색소가 9.2%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의사인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경제적 불안이 있다면 진정한 행복한 노년은 어려워요.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네 번째 조건. 돈 걱정 없는 노후를 만드는 경제 전략. 노후 자금 얼마나 준비하셨나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이미 아시죠?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위예요. 노인 2명 중 1명이 상대적 빈곤 상태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충분히 안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정리한 노후 경제 안전망 전략을 공개합니다. 첫째, 4% 룰을 기억하세요. 연간 생활비의 25배를 모으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법칙이에요. 월 200만 원이 필요하면 6억 원, 300만 원이면 9억 원이 목표입니다. 큰 금액이라 부담스럽죠? 하지만 단계별로 접근하면 가능해요. 둘째,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세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층 연금이 기본이고 여기에 임대소득, 배당소득, 부업소득을 더하는 거예요. 셋째, 건강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건강하면 의료비가 줄고 오래 일할 수 있어요. 예방에 1만 원 투자하면 치료비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넷째, 집을 활용하세요. 주택연금, 임대업, 리모델링 후 재매각 등 집도 훌륭한 노후 자금원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평생 배우고 일하세요.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계속 쌓으세요. 경험과 노하우는 큰 자산이에요.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정님은 60세에 퇴직 후 그동안 취미로 하던 목공예를 사업화했어요. 지금 75세인데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0세에 시작해도 80세, 90세의 경제적 안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행복한 노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조건. 외롭지 않은 인간관계 관리법. 외로움, 이게 노년기 최대의 적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흡연보다도 크다고 해요. 우리나라 독거노인이 15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 관리가 어려워지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고요. 제가 발견한 평생 친구 만들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기존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옛 친구, 동창, 직장 동료들과 꾸준히 연락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안부 문자를 보내도 관계가 유지돼요. 둘째, 새로운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드세요. 취미 동호회, 종교활동, 자원봉사, 평생교육원 등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셋째, 세대를 뛰어넘는 교류를 하세요.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뇌 건강에도 좋고 새로운 에너지를 줍니다. 멘토링, 재능 기부 등을 통해 가능해요. 넷째, 디지털 소통을 배우세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하면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어요. 다섯째,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개, 고양이뿐만 아니라 새, 물고기도 외로움을 달래주고 생활에 활력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70세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셨어요. 이제는 카카오톡으로 전국의 손자 손녀들과 매일 대화하시고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세요. 외로울 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세요. 작은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는 음식 나누기 등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조건. 질병을 예방하는 조기 발견의 기술.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라는 말 정말 맞아요.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하죠.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의료비의 70%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용됩니다. 그 대부분이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에요.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질병 조기 발견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첫째, 정기 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65세 이후에는 6개월마다 기본 검진, 1년마다 종합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인 질병들이 많아요. 둘째, 자가 진단법을 익히세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피부색 변화, 점의 변화를 관찰하고 목과 겨드랑이, 림프절을 만져보세요.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셋째, 혈압, 혈당, 체중을 집에서 측정하세요. 가정용 혈압계, 혈당 측정기가 생각보다 정확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서 기록하면 의사에게 큰 도움이 돼요. 넷째, 증상 일기를 쓰세요. 언제, 어떤 증상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기록하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을 활용하세요. 다섯째, 가족력을 파악하세요. 부모, 형제자매가 알았던 질병들을 정리해서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유전적 위험 인자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노년기 5대 질병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고혈압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죠. 증상이 없어도 뇌졸중,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 이상이면 위험해요. 둘째, 당뇨병입니다. 공복혈당 126mg/dl 이상, 당화혈색소 6.5% 이상이면 당뇨병이에요.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요. 셋째, 골다공증입니다. 특히 여성에게 많아요. 칼슘, 비타민 D 섭취와 운동이 중요하고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넷째, 치매입니다. 조기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기억력 감퇴, 방향감각 상실, 성격 변화 등이 초기 증상이에요. 다섯째, 암입니다.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 부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이에요. 실제로 조기 발견으로 생명을 구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할아버지는 정기 검진에서 초기 위암이 발견됐어요.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만약 늦게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건강도 중요해요. 마지막 7번째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7번째 조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마음 관리 비법.
노년기 우울증,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65세 이상 노인의 3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상실감이 커져요. 건강, 경제력, 사회적 지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죠. 이런 상실감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제가 수많은 환자들과 상담하면서 개발한 마음 건강 지키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긍정적 사고를 습관화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뇌가 긍정적으로 변화합니다. 둘째, 목표를 가지고 사세요.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좋아요.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손자와 여행 가기 등 목표가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겨요. 셋째,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하고 자는 것이 정신 건강에 도움돼요. 생체 리듬이 안정되면 기분도 안정됩니다. 넷째, 명상과 기도를 하세요. 하루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다섯째,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최고의 항우울제예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여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울증은 치료 가능한 질병이에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드릴게요. 박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셨죠. 그런데 이 마음관리법을 6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노인 대학에서 서예를 배우시고 자원봉사도 하시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죠. 특히 노년기에 주의해야 할 정신건강 위험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지속적인 우울감이 2주 이상 계속되면 위험해요. 잠을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식욕이 크게 떨어지거나 급격히 체중이 줄면 주의하세요. 무기력감과 절망감이 심해지는 것도 위험 신호예요.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주 들거나 자해 충동이 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한 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단계별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달에는 운동 습관만 만들어 보세요. 하루 20분씩 주 3회만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달에는 식단을 개선해 보세요. 단백질과 칼슘 섭취에 신경 쓰시고요. 세 번째 달에는 뇌 건강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새로운 취미나 학습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늘려가시면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권했을 때 90% 이상이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하셨어요. 건강 나이가 평균 15세 젊어졌고 의료비는 60% 이상 절약됐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최 씨 할아버지는 75세에 이 방법들을 시작하셨어요. 당시에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2년 후에는 모든 수치가 정상화됐어요. 지금 80세인데도 등산을 즐기시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셨어요. 늦었다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어요. 바로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행복 연구 결과를 아시나요? 돈도 명성도 성공도 아닌 좋은 인간관계가 행복과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흡연보다도 크다고 해요. 반대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50% 낮고 면역력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세요. 자녀, 손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하세요. 세대 갈등이 있어도 먼저 다가가세요. 둘째, 지역 공동체에 참여하세요. 경로당, 복지관, 도서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어요. 셋째, 종교 활동이나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넷째, 평생교육에 참여하세요. 대학의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에서 다양한 강의를 들으면 학습도 되고 인맥도 쌓을 수 있어요. 다섯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나이가 든다고 디지털에서 소외될 필요는 없어요.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전국의 동호인들과 교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주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가진 경험, 지식, 기술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 보세요. 실제로 이런 주는 관계를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가 정말 놀라워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우울감이 사라져요. 정씨 할머니는 65세 퇴직 후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 일 때문에 매일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행복한 노년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해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운동을 시작하든 새로운 걸 배우든 식단을 바꾸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나이가 든다고 성장이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72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중요성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65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매년 받아야 할 검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소변 검사, 2년마다 받아야 할 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검사, 5년마다 받아야 할 검사, 뇌 MRI, 심장 초음파, 골밀도 검사. 이런 검사들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기 발견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예방과 조기 발견에 투자하는 돈과 시간이 나중에 치료비와 고통을 줄여준다고 생각하세요. 또한 응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해요. 응급연락처, 복용 중인 약물 목록, 알레르기 정보 등을 정리해서 지갑에 넣어두세요. 혈압약, 당뇨약 등 필수 약물은 여분을 준비해 두시고요. 건강보험 혜택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65세 이후에는 다양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치매 조기 검진, 우울증 선별 검사 등도 지원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천 계획을 세워보세요. 1단계. 건강 상태 점검하기. 현재 나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체중, 혈압, 혈당 등 기본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보세요. 2단계. 운동 계획 세우기. 내 체력과 관절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 보세요.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등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3단계. 영양 계획 세우기. 하루 3끼 균형 잡힌 식사를 계획해 보세요.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섭취에 신경 쓰시고요. 4단계. 뇌 건강 계획 세우기. 새로 배우고 싶은 것, 도전하고 싶은 것을 정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장해 나가세요. 5단계. 사회적 연결 계획 세우기. 만나고 싶은 사람들, 참여하고 싶은 활동들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실천해 봐도 크게 달라져요. 6단계. 정기 검진 계획 세우기. 언제, 어떤 검사를 받을지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달력에 표시해 두시면 깜빡하지 않아요. 7단계. 마음 건강 계획 세우기. 스트레스 관리법, 우울감 대처법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도 정리해 두시고요. 이 모든 계획을 한 번에 실행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한 달에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6개월 후, 1년 후의 나를 상상해 보세요.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미래예요.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지혜롭고, 더 여유롭고,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저, 박순자 의사가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 행복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그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면 더욱 의미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